우리가 펑펑 써온 일회용품 쓰레기가 되어 우리를 덮쳐온다. 마포 FM 특집 프로그램 쓰레기의 역습. 제5회 진행을 맡은 삐삐. 저는 지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전 세계 쓰레기. 그에 우리 지구도 위협을 받고 있죠. 도무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포 FM 특집 프로그램 오늘 쓰레기의 역습과 함께 한다면요. 바로 내가 있는 동네에서부터 쓰레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번 주까지 저희가 총 4회에 걸친 쓰레기 학교를 했는데요. 드디어 종강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1화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이번 5화부터는 풀뿌리 제로 웨이스트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쓰레기의 역습 시작하기 전에 캠페인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편리해서 마구 쓴 일회용품, 쓰레기통 한가득 넘치는 쓰레기, 지구 안에 넘쳐요 일회용품. 한 번 쓰고 버리면 나는 점점 커지네. 한 번 쓰고 버리면 나는 힘이 세지네. 쓰고 픽 버리고, 쓰고 픽 버리고, 안돼 일회용품 안돼요. 쓰고 픽 버리고, 쓰고 픽 버리고, 아파 지구가 아파해요. 쓰레기와 관련된 이슈를 전하는 시간, 쓰레기 뉴스입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할 게스트는요, 김드보라 씨인데요. 네, 김드보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앞으로 5회 동안 쓰레기 뉴스를 진행하게 된 김드보라고요. 특히 저는 업사이클과 업사이클 관련 경영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쓰레기 뉴스와 함께 해주실 텐데요. 오늘의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얼마 전에 한강공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요? 왜 논란이죠? 너무 슬프네요. 너무 기쁜 일 아닌가요? 그쵸, 너무 기쁜 일인데 일단 서울시가 이번 지침을 내린 이유는 저희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탄소 배출량을 막고자 결정한 건데 아무래도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을 때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정책들이 있는데 2025년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음식 배달 시 다회용 그릇을 사용하는 제로 식당 서비스 확대, 일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했던 장례식장과 행사, 축제 및 체육시설 등에서도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플라스틱 거점으로 전환됩니다. 사실 이게 2025년이 아니라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원래 이미 도입됐어야 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조금 늦어지는 감도 있다고 저는 보이네요. 그리고 이미 장례식장에서는 저도 한번 체험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없는 장례식장을 이용해 봤었는데 근데 첫째 날에는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둘째 날에는 또 힘드니까 다시 다회용기로 쓰지 않고 일회용기로 바꾸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제 본인들의 회사에서 행사 같은 것 그 조문객들이 있을 때 자신들의 로고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일회용품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 복지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장례식장에서는 뭔가 쓰기가 전환이 되진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저는 떠오르네요. 아무래도 일회용품 하면 편리성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게 지속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 일회용품을 금지시킨 장례식장에 가보면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또 일입니다. 더해서 그 쓰레기 배출을 해놓으면 항상 파리랑 벌레가 그렇게 많이 꼬였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일회용품을 금지시키니까 파리랑 그런 벌레들도 현저하게 덜 꼬인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부터 사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잖아요. 그죠. 사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서울 일일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2014년과 비교해서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200%요? 네. 와. 엄청 많이 증가했죠. 네. 이게 이 정도 수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거의 한 7년 만에 2배가 증가하면 이게 같은 수치로 또 7년이 지나면은 2014년에 비해 4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7년이 지나면 또 2배가 늘어나면 8배까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2의 제곱하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악순환의 반복이네요. 네.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 정책이 시행됐다면 지금부터 이제 모든 한강공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쁜 소식이 맞는 건가요? 아쉽게도 지금 당장부터 모든 한강공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은 아닙니다. 역시나 또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이군요. 그렇죠. 역시나. 아유. 올해 10월 잠수교일 때부터 시작해서요. 2024년에는 반포랑 뚝섬 한강공원, 드디어 기쁘게도 2025년에 모든 한강공원으로 점차 금지 범위를 늘려간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네, 2025년에는 한강공원에서 그런 폐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이제 벌금도 무는 거죠?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네, 구체적인 정책은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강공원 가면 다들 갔다 오셨나요? 많이 가죠. 근데 이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거기 일단 분리수거도 전혀 안 되고요. 네. 쓰레기가 넘치다 못해 흘러내려요. 근데 저도 진짜 한강공원 가면은 이게 쓰레기 그 장에도 쓰레기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길바닥에 잔디에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맞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왜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릴까 맞아요. 분노를 느낄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다들 근데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당연하죠. 일단 하나씩 말해볼까요? 저는 일단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미세 플라스틱 맞아요. 문제잖아요. 저희 네네. 몸에 정말 해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또 그게 첫 번째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다회용기보다 일회용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더 검출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 제 몸도 더 건강을 나빠지게. 해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신용카드 1개를 계속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충격적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진짜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맨날 햇땡 이렇게 데워 먹고 밥도 뭐 그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먹고 일회용 수저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새어 나오고 사실 이제 나무 젓가락 같은 데도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뜨거운 국물 컵라면 이런 데 담궈지면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한번 다 녹아서 그리고 그 종이컵 코팅도 네, 있는. 코팅되어 네. 있는 종이에서도 또 다 녹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맛있게 코팅된 플라스틱 라면을 먹고 있는 거죠. 정말 입맛이 뚝 떨어지죠.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종이컵이 패스트푸드점 가면 먹는 그 종이컵 있잖아요. 콜라 받아 먹는 네네네. 그건 양면 코팅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통 우리가 아이스만 담아 먹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냥 종이컵 저희 뭐 어디 가든 있는 종이컵 거기는 단면 코팅이라고 안쪽에만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코팅도 결국에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거기서도 정말 안 좋은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따뜻한 물을 받아 먹는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걸 계속 마시고 있는 거죠. 저희 플라스틱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일회용품을 정말 쓰지 않는 경우라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은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몸에 있는 몸무게 중에서 되게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일 수 있다라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플라스틱 다이어트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해양에서도 굉장히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그 해양의 물고기들의 배를 갈라보면은 정말 비닐봉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 비닐은 검출이 됐고요. 그 정도로 이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해양 생명체들이 그걸 먹고 나면은 이제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배가 부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충분히 배가 부르다는 상태로 인식해서 더 이상 밥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저희 생태계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결국 그 물고기나 그런 것들 저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회를 떠. 그니까요. 이게 네. 그리고 또 일회용품을 많이 쓸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사실 일회용품의 원료 자체가 석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석유를 시추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탄소 발자국이 배출이 되고 그것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당연히 에너지가 쓰일 테고 그리고 그것이 버려지는 과정, 그다음에 그게 썩지 않는 문제, 그게 해양에서 들어가는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줄여야 하는, 탄소 제로를 향해서 가야 하는 우리의 목표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인 거죠.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 2021년 자료인데요. 1년간 일회용품 플라스틱을 21억 개를 한국에서만 소비를 했다고 해요. 이게 항상 수치로만 들으면 이게 감이 오지가 않는데 네. 우리는 5천만 국민이잖아요. 21억 개를 쓰려고 하면 1인당 막 40개씩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수치입니다. 사실 이렇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불편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점들을 우리 한강공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조금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요?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 거를 즐겁게 즐긴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약간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생태계로 다 같이 살고 있는데 지구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구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금자리처럼 이렇게 머물다 가는 곳인데 이 지구를 저희 후손들도 그렇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 환경을 위한 노력을 정말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있는 곳들의 솔루션들을 저는 써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리턴땡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스타트업이에요. 거기에는 노들섬에서 일회용 을 쓰지 않도록 다회용기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000원을 저희가 보증금 형태로 내면 이제 다회용기를 빌려주고 그 다회용기를 이제 리턴함에 넣어 놓으면 다시 그것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랬을 때 노들섬 전체에 6개의 수거함이 있어서 특히 이제 동선이 편한 곳들에 그런 게 있어서 눈에 확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또 다른 서비스를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경기도 배달 앱인데 배달 땡급에서는 이미 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 지자체에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일단 그러면 다회용기로 배달이 오면 다시 또 가지러 와야 되잖아. 추가금이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추가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추가금도 없는데 이런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지원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어플이네요.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겐 선한 결과가 돌아오는 겁니다. 명언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런 경기도의 이런 것을 본받아서 이런 걸 서비스를 시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협력을 해서 아마 스타트업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환경단체에서 일을 할 때 저도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대다수였어요. 그럼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어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저는 이제 이 다회용기로 배달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그쵸. 짜장면 시키면 맞아요. 항상 반납하고. 그죠, 반납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일회용품이지라는 생각이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것이 일회용품을 대하는 우리의 상상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집에 그 방을 닦을 때 저는 원래 항상 걸레를 썼고 아직도 걸레를 쓰는데 네. 예전에 다른 룸메이트랑 살 때는 그 친구는 계속 물티슈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 100매짜리를 20개씩 이렇게 재워놓고 쓰는데 그게 또 다 없어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거 그냥 걸레 쓰면 되지. 근데 그 친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된 게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선시대 때로 생각하면 우리는 막 지푸라기로 된 데 아니면은 옥수수 이파리 같은 데다가 막 뭔가를 사가지고 받아서 왔을 텐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비닐봉지에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야 할 텐데 다들 아까 지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먹고 또 네. 삐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행동을 실천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좋은 어플도 알았으니까 이런 어플들을 그냥 일반 배달 어플 대신해서 사용해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일회용품 대체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편리성 부분에서는 일회용품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일회용품의 대체제로 다회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다회용기가 맨 처음에 있고 나서 그게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그렇네요. 만든 거죠. 일회용품이 사실 대체제인 겁니다. 그렇네. 일회용품이 대체제인데 우리 대체제를 너무 일상 속에서 너무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대체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용품을 충분히 사용하고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게스트 나와주신 김드보라님께서 또 좋은 이슈 들고 와서 저희가 이렇게 유익한 토론을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한 주의 뉴스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좋은 뉴스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쓰레기 버릴 땐 분리해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하세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해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해요 자연환경을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쓰레기 버릴 땐 분리해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하세요 쓰레기 시사를 통해 시사점을 발견하는 시간. 쓰레기 시사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쓰레기 시사점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해주실 게스트는요, 우리 윤주님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윤주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남은 회차 동안 쓰레기 시사점 코너를 맡아서 함께하게 될 강윤주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얘기 나눠보려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슈로 다뤄볼 문제는 또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바로 쓰레기 소각장 신설로 생긴 대립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또 재활용과 소각만을 허용하며 소각 후 남은 재만 묻을 수 있다라고 선언했는데요. 당장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런 쓰레기 매립 금지에 따른 상황 속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데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서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 대립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각 입장을 보면은 지자체들은 이 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소각장을 어떻게든 증설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은 이제 뭐 미세먼지나 아니면 각종 오염물질 또 아무래도 쓰레기가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는 게 되게 반갑지만은 않는 사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 즉 소각장 입지를 마포구 상암동으로 확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마포구 또 마포구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또 소각장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되게 좋지 않군요. 네,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서 이 상반된 의견들 때문에 굉장히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 이 소각장 이렇게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윤주님의 의견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의견이요? 네. 저도 사실은 주민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달갑지만은 않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소각시설이 뭐 지하에 조성된다고 해도 네. 그 굴뚝에서 나는 연기에 뭐 중금속뿐만 아니라 에어로졸을 구성하는 또 뭐 황산화 물질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유독성이 강한 뭐 염화수소나 일산화탄소 등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은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도 쓰레기 소각장이 오는 게 굉장히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어쨌든 이 법안으로 인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만이 꼭 답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쓰레기를 줄이면은 굳이 신설을 해야 될까? 네. 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소각장을 신설하는 것 자체가 그냥 쓰레기를 마음껏 쓰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근본적인 문제는 이 쓰레기를 줄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소각장만 늘리면서 괜히 이상한 데다가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의 수명이 이제 30년 정도가 되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소각장을 짓는다? 이것이 30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재활용 관련해서 대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재활용에 예산을 더 많이 쓰면은 저희 환경이 그나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뭐 어떤 다른 대안을 주고 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노력을 하겠다, 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여기에 뭐 우리가 주민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레저 문화 스포츠 시설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답답한 부분도 있고 방금 지훈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래 신설하고 쓰레기 펑펑 쓰겠다 이렇게도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게 들으니까 이 소각장의 문제를 이게 혐오 시설이고 이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문제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왜 소각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재활용 시설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의 대책은 안 내놓고는 편의 시설을 만들겠다, 그렇게 즐거운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마포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것을 님비 현상, 이것을 please in my front yard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현상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편의시설 그런 거 늘리겠다, 관광지로 조성하겠다 이런 것들로 그런 문제점을 덮는 게 아니라 그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거를 뭔가 정말 그게 불가피하다면 소각장 신설이 지금 당장 불가피하다면 그런 식으로 마포구 주민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다, 난방 그걸로 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포구에도 신규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이런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의견서 2만 부, 또 우편이나 팩스로 그런 의견서들을 3만 부 해서 총 5만 부를 이제 마포구에 전달을 하면서 반대 시위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그게 없는 것 같죠? 네,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립만 약간 극한으로 가는 느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떤 부분에서 잘 조율을 해서 해결해 나갈지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쓰레기 문제라는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라서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쉽게 알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정보의 불균형들도 심각할 것 같거든요. 그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계속 그냥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계속 달려들어서 일은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결과물들이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지금 소각장이 만들어진다고 결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그런 각각의 온도차에서 주민들 간의 온도차에서 오는 주민들의 피로도도 되게 극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런 대립 상황이 매우 피곤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또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요. 저희가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너무 작잖아요. 그쵸. 근데 쓰레기 양이 이 작은 땅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쓰레기 양을 그냥 이런 방대한 양의 대안으로 소각장을 계속 신설하게 된다면 저희 땅 자체가 한계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게 또 환경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 지을 수 있는 곳에 그냥 다 지어버린다면 그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소각장을 계속 지을 수도 없고 솔직히 지을 때마다 이제 지상으로 솟아나온 굴뚝에서 굉장히 안 좋은 대기 오염 물질들도 계속 발생이 될 텐데 그냥 소각장을 지으면 이게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위험한 것 같고요. 또 이 법안 때문에 소각장 문제들도 있지만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올 거다. 또 이렇게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소각장이 지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다. 네네, 그쵸. 하지만 이미 마포구에 750톤의 소각장이 있고 거기에 1000톤의 신규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서울의
있는 소각장의 55%를 마포구 지역 하나에서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 세계 지역 주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것은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간담회나 그다음에 다른 입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 과정에서 오직 그 소각장 신규 건설을 할 때 그 입지를 한 곳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 것도 좀 마포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에게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마포구나 아니면 마포구 주민과의 소통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짓겠다라고 확정을 한 거죠. 해버리면 네. 당연히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마포구의 소각장이 신설되면 이제 2026년부터는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들, 그러니까 소각장이 없는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들도 다 마포구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마포구가 뭐 서울 시민의 쓰레기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2026년부터 더해서 또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그렇죠. 뭐 종량제 봉투 사용도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뭐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거를 뭔가 해결해 나가기 위한 과정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아무래도 주민들이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에서도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쓰레기 소각장에 되게 많은 일회용품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배달 음식 쓰레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도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배달 음식 쓰레기 양을 줄이면 소각되는 양이 되게 상당수를 많이 없앨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그거 너무 닦기가 힘들잖아요. 떡볶이 맞아요. 같은 거 시키면 물들고 빨갛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제가 자취를 하거든요. 네. 그럼 지하에 보면은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뭐 종량제 버리고. 근데 종량제 안을 보면은 그냥 막 버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플라스틱 맞아. 안에 음식물 있는 상태로 그냥 버리거나 다 보이잖아요. 투명하니까. 아니,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정말 개인한테 분리수거 해라, 뭐 해라 해서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앞에서 그 배달 특급이라는 앱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런 앱 같은 데에서는 다회용기를 쓴다고 하니 그런 것도 제한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역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좀 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좀 이런 일회용 쓰레기 한 번 시키면 막 20개씩 나오잖아요. 그쵸. 막 저는 안 먹지만 뭐 스시 같은 거 시킨다고 하면은 막 간장 종지 이런 거 맞아요. 하나씩 하면은 종지류만 한 뚜껑까지 하면은 3개가 나오면 6개가 나와 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배달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조금 지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과정도 사실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이 막 빠지지 않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는 어디다가 막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사실 개인이 알기가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앱을 통해서 뭐 다회용기를 그렇게 제공을 해준다면 사실 저희 같은 개인 입장에선 너무 편하죠. 확실히 이게 저희가 일회용 배달을 시켰을 때 받는 일회용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플랫폼에서 먼저 바뀌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정부기도 하고 정부가 이런 대책을 먼저 함께 고민했다면 사실 이렇게 소각장을 짓는 게 이렇게 미워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매장에서 먹을 때는 일회용기 상하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벌금을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일회용품 사용이 주는 걸 저는 좀 느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노력을 막 많이 했었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건설을 짓는 게 그렇게 미워 보이진 않았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네, 아무래도 이 소각장 관련해서 정말 저희도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물론 저희는 뭐 소각장을 지어라 이런 의견 아니지만 그쵸. 또 주민들은 얼마나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정부와 갈등도 많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각장 이 신설에 대해서 대립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게스트 윤주님과 함께 했고요. 네, 저희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실 네, 윤주님 오늘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쓰레기 톡톡. 환경 문제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쓰레기 톡톡과 함께할 분은요.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마포구 구의원이시자 또 소각장 건립반대 특위위원장이신 최은하 의원님 모셨습니다. 최은하 의원님께서는 또 마포구의 소각장 백지화에도 앞장서고 계신데요. 오늘 해주실 말씀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은하입니다. 네, 간단하게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마포구 성산이 상암 구의원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소각장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특별 반대위원회 위원장과 그다음에 750톤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최은하 의원님과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최은하 의원님께서는 또 부엉이 감시단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또 이 부엉이 감시단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창단은 언제 된 걸까요? 작년 8월 31일 날 쓰레기 추가 소각장이 발표되면서 그 이틀 뒤인 날부터 바로 부엉이 감시단이 출범을 하였죠. 그래서 대책 없이 네. 우리 쓰레기 태워지고 있는 게 어떤 쓰레기들이 태워지는지를 주민들이 알고자 해서 그냥 무작정 쓰레기 소각장으로 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부엉이 감시단이 마포구의 어벤져스라고 불리는데 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솔직히 마포구 주민들은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역난방공사가 있어서 그 건물 자체가 소각장이 아닌 지역난방공사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달려들어갔던 소각장 반입장에는 주민들이 정말 경악을 하였죠. 그 실태를 보고 네. 이런 쓰레기들이 반입이 되어지고 그게 또 태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하였고, 두 번째는 거기 다녀가신 분들은 네. 분리수거를 매우 잘하고 계세요. 이게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 한 톨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분리 배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각장 내에서는 어떤 걸 했냐면 그 전에는 감시원들이 5명이 활동 중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아주 감시원 역할을 잘했다고 보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보면서 지적을 하였고, 이런 부분들은 태워지면 안 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또 여기 반입되어지면 안 되는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쓰레기 반입이 힘들어졌고, 소각로를 또 세우게 되는, 작년에는 세우게 돼서, 중지를 시킨 거죠, 일명. 네.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그러면서 각 구청마다 애로사항이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시정이 되어지지 않았고요. 여전히 확실히 달라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 그리고 작년 3월에 YTN에 방송이 됐었죠. 방송이 됐던 부분이 의료용 폐기물. 네. 의료용 폐기물은 굉장히 고가의 처리 비용을 주고 처리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다가 몰래 버린 거죠. 일명 저희가 버리는 거 하얀 봉투예요. 네. 그리고 의료용 폐기는 약간 붉은빛에 주홍빛이 도는 빨강빛이 도는 그런 폐기물을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마포 소각장에 갖고 들어와서 버리는 걸 YTN이 잠입 취재를 하였고 그게 밝혀졌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가면서 서울시에서는 네. 각 반입장마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했고 감시원들이 볼 수 있게 모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봉투 색깔을 보면서 구별할 수 있는 의료용 폐기물이 들어오거나 산업용 폐기물이 들어오는지 유관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로는 검사대에서 그게 표본 검사죠. 표본 검사를 하면서 그 성상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제 나쁜 쓰레기, 혼합 쓰레기를 싣고 들어오는 업체들, 네. 그다음에 거기에는 정지를 주거나 경고를 주어서 일정 기간 도로 반입할 수 없는 그런 체계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정말 주민분들께서 자치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마포구 소각장에 관련해서도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소각장이 설치가 되었을 때 좀 단점이라든지 정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안 좋은 부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네. 아직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게 아니고 6번의 지금 환경 검사를 마포 지금 750톤 주변에 6차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단가로 그냥 요즘에 발림식이죠. 네. 정확하게 심도 있는 검사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6, 7천짜리 검사로는 물, 그다음에 공기질, 그다음에 토양질 이거 20군데를 검사를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그걸 전혀 알지를 못했고 네. 지금 가장 가깝게는 최근에 마포구청에서 실시한 불소 문제가 또 8군데 실효 채취를 해서 했을 때 7군데가 기준치 이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이 정확한 정밀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환경 문제는 교통사고처럼 어디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랜 동안 인간의 인체 내에 쌓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흡입하는 가장 중요한 공기질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시간에 그게 증명이 되고 단시간에 그게 나타난다면 이걸 어떻게 환경적으로나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네. 오랜 기간 동안 무엇 때문에 본인이 아프고 죽어가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왜 이전에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명확히 다른 봉지들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고 소각장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태워지게 된 걸까요? 그거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지금과 같이 똑같이 주민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주민감시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냥 차량이 들어오는 거 체킹하는 정도 그 정도만 했기 때문에 거의 성상검사도 한 달에 지금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10대에서 15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 부엉이 감시단을 할 때는 거의 들어오는 차량을 다 그 성상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부엉이 감시단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2번 성상 검사를 할 정도로 거의 성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가벼운 알바 정도 직업적인 걸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분한 주민들과 저와 그걸 광경을 보고 지적을 했을 때 주민감시원이 경찰을 부르는 그걸 경찰과 대치하고 그런 상황까지 저하고 감시원하고도 굉장히 다툼이 많았거든요. 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8월 1일 날 네. 1일 날 맡았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저녁에
거기 반입장을 가보았죠. 어떻게 된 건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여전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차량이, 반입되었구나, 나가는구나만 체크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서울시에서 추가 소각장 발표를 한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시에서도 소각장 건설이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배출자 책임 원칙이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게 물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레기가 버렸다 그러면은 이 물류가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먼 거리에서 또 와야 되고, 그리고 이 서부권에는 굉장히 많은 인명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거거든요. 가깝게 지금 이 서부권역에 양천도 있고 마곡도 있고 저희도 있고 경기도 덕양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집중적으로 이쪽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런 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개 구에 쓰레기를 소각하고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기에서 1,750톤이라 하면 서울시의 55%입니다. 55%를 책임져야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굉장히 맞지 않는 불합리하네요. 행정임이고 정책입니다. 그걸 또 마포구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것도 조금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서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없는 거라면 네. 없었다면 당연히 저희가 버리는 쓰레기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750톤의 타 구권까지 마포구에서 소각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 마포구 주민들이 없었는데 이랬다 그러면 정말 주위에서 말씀하시듯이 님비인 거죠. 네. 그렇지만 저희는 분명히 많은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여기 쓰레기 산이 지금 노을공원, 하늘공원은 네. 최초로 이게 한강이 자꾸 범람을 했답니다. 이게 마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파제를 만든다는 구실로 30m를 팠답니다. 30m를 팠는데 주민들 눈을 속이고 그 후로 쓰레기를 매립한 거죠. 그 위에다가 세운 게 지금의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 그 옆에다 또 1,000톤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물이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한 자리에 있으면 네. 수포이드로 한두 방울 떨을 텔 때와 10방울 떨을 때하고는 그 농도는 분명히 틀려집니다. 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님비가 아니라 정확하게 반대할 만한 정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사실 그 소각장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보면은 뭐 부동산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있는 걸 정말 저도 몰랐던 것 같네요. 상암동 쪽에 이제 이게 부동산 문제를 자꾸 주위에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상암동 지역에는 이제 마포구 상암동 지역에는 많은 오름과 많은 내림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투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지역이 상암동입니다. 항상 그 적정선의 가격밖에 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아파트가 행진을 한다고 해도 상암동은 항상 그 정도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예. 원인이었네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소각장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일반 쓰레기를 차지하는 것들이 비닐과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을 열어보면. 그러면은 이 쓰레기들을 잘 재활용을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도 지금 있는 소각장으로도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데 제가 본 성산감사시 본 것은 정말 놀라울 만큼의 재활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 그다음에 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일회용기. 그다음에 비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생폐 봉지 안에 보면 또 봉투가 있고 또 봉투가 있어요. 그냥 쓰레기가 버려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봉투 안에 또 비닐이 쌓여있고 또 비닐이 쌓여있고 그 안에 병과 그다음에 우리 요즘 음식들을 많이 시켜 먹죠. 네. 그런데 그걸 세척을 해서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되는데 음식과 함께 같이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도 어제도 음식점에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갈비짝이 들어오고 썩은 고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꽤 많고 분리 배출만 잘한다면 30%는 당연히 감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4개의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30% 감량을 30% 정도 분리 배출을 잘하고 이런 홍보를 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4개의 소각장으로 약간씩 배분한다면 따로 추가로 소각장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소각장을 세운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발생하고 또한 유지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쯤이면 사람들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여서 배출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소각장 하나 더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쓰레기를 버려서 그걸 다 태우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저희 앞으로 또 최연아 의원님이 어떤 식으로 또 활동을 이어나갈지도 궁금한데요. 이걸 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사람의 한계가 이렇게 부공이 감시를 하다 보니까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너무 분이 못 이겨서 못 잔 세월이 하루에 한두 시간 잘 때가 참 많았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에 대상포진이 왔었고 대상포진을 한 2달 동안 되게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전과는 좀 틀리지만 많이 건강 회복이 되었고 다시 이제 다른 부분들도 싸우겠지만 우리 현장에서 부엉이 감시당을 다시 더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부엉이 감시당이 약간 매일매일 하다가 주에 한 2번 정도로 줄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또 웬날로 회귀하는 처음처럼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폐타이어가 이틀 전에 제가 성상검사를 갔을 때 폐타이어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산업 폐기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또 소각장 감시원들 활동도 어떻게 하는지 교류도 할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우리 명절에 지금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명절 이후에는 부엉이 감시단을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다시 조직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환경 문제에 진심으로 이렇게 앞장서시는 의원님 모습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최은하 단장님 만나서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공익광고 협의회. 네, 그럼 오늘 제5회 쓰레기 역습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쓰레기 뉴스 김드보라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2025년에 한강 일회용품 플라스틱이 금지된다라는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정책이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삐삐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걸 자꾸 유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일회용컵 보증금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애들이 놀고 있는데 저는 그거 막 주워가지고 반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제도가 있었는데 사라졌던 경우인데 다시 제도가 부활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하면서 이제는 세종시랑 제주시에서만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강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는 것도 이런 식으로 유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시기에 오히려 더 빨리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2025년에는 꼭 그 정책이 실현되기를 정말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강윤주 리포터 만나가지고 쓰레기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저는 이 쓰레기 소각장이 결국에는 어떠한 대안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쓰레기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마포 쓰레기 소각장 시사를 통해서 소각장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제로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가 아직 많이 부재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함께 내놓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아냈던 시사점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저희 최은하 의원님 만나서 또 좋은 얘기 들어보고, 쓰레기 관련해서 주민들의 자치에 관한 또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삐삐님께서도 아마 유익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쓰레기 자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던 것을 이어서 상상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쓰레기 문제의 공론화에 앞장서시고 계시는 화목일 프로젝트의 한방눈님 만나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쓰레기 학교 강의를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포 FM 유튜브 채널에서 풀 강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날까지. 쓰레기의 역습, 저는 지우, 삐삐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